30년을 종처럼 부려먹은 며느리가 고작 종년이었습니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그러더군요. 저 종년 나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라고. 나 오늘부로 이 집 종년 사표 냅니다. 제 30년 복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을 보기 전에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1부 30년 무수리 인생의 서막.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환갑을 맞이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옥 같은 32년의 시간을 버텨낸 여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 제2의 인생이니 꽃중년이니 하며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더군요. 참 부러운 일입니다. 저에게 지난 32년은 그저 애미야라는 세 글자 감옥에 갇혀 나라는 이름, 석자를 지워버린 무기징역수와 같은 삶이었으니까요. 32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며 당부하셨죠. 시어머니 일찍 혼자 되셔서 외로우신 분이다. 내가 딸처럼 살갑게 굴어라.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다. 그게 여자의 일생이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을 믿은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고 내 스스로를 무덤으로 밀어넣은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야 애미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거냐?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서 집안 꼴 잘 돌아가겠다. 얼른 나와서 쌀 안 씻고 뭐해. 결혼하고 딱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셨죠. 새벽 5시 남편은 쿨쿨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방문을 발로 차듯 열며 저를 깨웠습니다. 해 떠도 자는 건 근본 없는 집안년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모욕적인 말에 잠이 확 깼지만 저는 바보같이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해 밤 12시가 넘어야 끝나는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출근 전 국 하나 찌개 하나는 기본이고 나물 4종류의 생선구이까지 매일 아침 7첩 반상을 차려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죠. 노릇하게 구워진 굴비 2마리를 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살이 통통한 몸통 부분을 발라 아들 밥그릇 위에 얹어주더군요. 그러고는 남은 굴비 1마리의 몸통은 당신 입으로 쏙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뼈만 남은 생선 대가리와 꼬리를 제 앞접시에 툭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넌 원래 생선 대가리 좋아하잖니? 어른들이 어두육미라고 했다. 꼬리가 정력에도 좋고 머리가 영양가도 많은 법이야. 너 다 먹어라. 그 말을 듣는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저도 친정에서는 귀하게 자란 딸이고 생선 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 저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뼈를 발라 먹었습니다. 그게 30년 식사 시간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명절은 더했습니다. 동서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늦게 오거나 일찍 가버려도 큰 며느리인 저는 명절 사흘 전부터 장을 보고 밤새 전을 부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으면 시어머니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감시하듯 말했습니다. 전이 왜 이렇게 두껍니? 내 친정에서는 제사 음식을 이따위로 배우더냐? 손이 그렇게 느려 터져서 어휴, 우리 아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걸 만나 고생인지 모르겠다. 제 노고에 대한 칭찬 한마디는커녕 늘 친정 부모님 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눈물을 훔치며 전을 부치고 있으면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배를 긁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자, 엄마가 노인네라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잖아. 당신이 착하니까 참으라고요? 그 참으라는 말이 저를 서서히 죽여가는 독약인 줄도 모르고 저는 남편만 믿고 30년을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생활비가 부족해 제가 식당 일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돈 몇 푼 번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지 마라.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구석 망조드는 법이다. 식당에서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고 들어와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시어머니의 야식, 심부름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한 푼 안 줘도 군말 없이 돌아가고 고장나면 발로 걷어차도 찍소리 못하는 그저 낡아빠진 가전제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30년, 긴 세월 동안 제 손마디는 류머티즘으로 퉁퉁 부어올랐고 무릎 연골은 다 닳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80이 넘은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괴롭힐 기운만큼은 여전하시죠. 최근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을 때 저는 정말이지 죽고 싶었습니다. 병실에서 저를 종부리듯 하며 온갖 짜증을 다 내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종년 소리를 듣게 될 줄은 3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그 비참한 2글자였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2부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더니 지옥의 병수발. 세월은 참 무정하더군요. 저도 이제 환갑인데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가 됐는데 80 넘은 시어머니는 갈수록 기운이 넘치시는지 저를 괴롭히는 방법도 날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길에서 넘어져
넘어지며 무릎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보다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공포가 앞섰습니다. 병원 병실 안 간병인을 쓰자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간병인? 생판 남한테 내 몸뚱이를 맡기라고? 너 돈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어디 남한테 퍼주려 그래. 내가 수발 들어라. 며느리 뒀다 이럴 때 안 쓰면 어디다 쓰니? 결국 저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절뚝거리면서도 24시간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보조 침대, 그 딱딱하고 좁은 곳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새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치매 기운도 없으신 분이 밤만 되면 저를 들볶았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물을 떠오라. 다리를 주물러라. 등이 가렵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1분만 늦게 반응해도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죠. 야, 애미야, 죽었니? 시어미가 목이 말라 죽겠다는데 잠이 와? 너 나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지? 주변 환자분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면회온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와서 30분 앉아있다가 가는 남편은 제 초췌한 얼굴은 보지도 않고 어머니 손만 꼭 잡더군요. 엄마 힘들지? 우리 마누라가 고생 좀 해. 얜 워낙 튼튼하잖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줘. 엄마 불쌍하잖아. 튼튼하다고요? 제가 철인인가요? 저도 무릎이 아파 밤마다 몰래 파스를 붙이고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다니는데 남편 눈에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한동력 기계로 보였나 봅니다. 겨우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병원보다 더 지독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종 하나를 사달라고 하시더니 수시로 딸랑딸랑 흔들어 대셨습니다. 애미야, 사과 좀 깎아와라. 껍질은 아주 얇게 깎아야 한다. 너처럼 무식하게 깎으면 먹기 싫어. 어머니, 저 지금 빨래 널고 있어요. 이것만 다 하고 해드릴게요. 2년 봐라. 이제 대답도 따박따박하네. 어른이 시키면 즉각 움직여야지. 어디서 빨래 핑계야. 당장 일이 안 와.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 사과 모양이 안 예쁘다고 타박하며 제 손등을 찰싹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환갑 넘은 며느리 손등을 말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어지러워 주방 바닥에 잠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오더니 제 어깨를 지팡이로 툭툭 건드리시더군요. 야, 애미야, 너 어디 아프니? 아프면 안 된다. 너 아프면 내 수발은 누가 들어? 약 먹고 얼른 일어나서 저녁 준비해라. 오늘 아범이 갈비 먹고 싶다더라. 제 걱정이 아니라 본인 수발들 사람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그 모습,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진짜 사건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된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동시에 다시 태어나게 된 그 지독한 전의 순간 말입니다. 제3부 가면이 벗겨진 날, 종년이라 불린 30년. 사건은 엊그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시어머니의 밤샘 수발에 제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점심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끝낸 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거실 소파 끝에 아주 잠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딱 1분만 눈을 붙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낮잠을 자러 들어갔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야, 애미야, 죽었니? 살았니? 2년이 대답도 없네. 아범아, 저것 좀 봐라. 갈수록 게을러 터져서 큰일이야. 30년을 가르쳐도 저 모양이니 원. 엄마, 걔도 이제 환갑이야. 요즘 무릎 수술한 엄마 뒷바라지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좀 쉬게 둬. 불쌍하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고충을 알아주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던 그 찰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환갑이 대수냐? 나 죽을 때까지 내 수발 들라고 이 집에 들인 종년이 주인이 부르면 자다가도 튀어와야지. 내가 30년 넘게 쟤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마인데. 제 친정 집구석 꼬락서니 봐라. 나 아니었으면 저런 년이 어디 가서 쌀밥 얻어먹고 대접받고 살았겠니? 종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가족이라 믿고 내 부모 임종도 제대로 못 지키며 정성을 다해 모셨던 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종년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허허. 엄마도 참 말이 좀 심하네. 그래도 걔가 착하긴 하잖아. 좀만 더 부려먹어.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엄마 죽을 때까지는 걔가 다 해줄 거야. 걱정 마. 좀만 더 부려먹어. 제 남편이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남자가 저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 단 한 번도 아내였던 적도
며느리였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짜로 부려먹기 좋은 유통기한 없는 종년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화가 뜨거운 용암처럼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주방에 놓여있던 물컵 대신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비싼 찻잔 세트를 들고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종년요? 제가 이 집 종입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자빠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이내 도끼 서린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디서 어른 대화하는데 문을 발로 차. 너 미쳤니? 들었으면 물이나 가져올 것이지. 어디서 눈을 부릅떠. 그래, 나 미쳤다. 30년 동안 당신들 비위 맞추며 산 내가 미친년이지. 물, 당신 아들한테 처먹으라고 해. 30년 동안 내가 차려준 밥 처먹고 기운 남아서 헛소리 짓거리는 거 보니까 이제 물 떠다 줄 필요도 없겠어. 남편이 당황해서 제 팔을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당신 왜 이래? 노인네가 좀 심한 말 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얼른 엄마한테 사과해. 이게 정색으로 보여? 이건 내 30년 세월에 대한 장례식이야. 이 인간아, 너희 둘 오늘부터 알아서 살아. 이 집 구석구석 내 손 안 닿은 곳 없지만 단 한 톨의 먼지도 아까우니까 다 가져가.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고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닫고 나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짐을 싸는 게 힘들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아까웠습니다. 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종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시원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부 32년 만에 퇴근,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방으로 들어와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리하는데 고작 커다란 가방 2개면 충분하더군요. 화장대 서랍을 여니 시어머니가 생색내며 주셨던 낡은 금가락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거 우리 집안 가보다. 너 주긴 아깝지만 큰 며느리니까 주는 거다. 그걸 집어들어 침대 위에 툭 던져두었습니다. 당신들 가문, 당신들 자존심 다 이 방에 처박아두고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식당 일하며 틈틈이 모아둔 비상금 봉투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자식들 어릴 적 사진첩 하나만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앞을 가로막더군요. 얼굴은 제가 때린 자국으로 붉게 달아올랐으면서도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윽박을 질렀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이 밤중에 짐 싸서 어딜 가? 엄마 쓰러지신 거 안 보여? 너 나가면 유기죄로 고소할 줄 알아. 당장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빌어. 고소해봐. 나도 30년 무임금 노동에 언어폭력, 방조죄로 맞고소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나 유기한 거 아니야. 퇴사하는 거지. 주인님이 종년 마음에 안 든다는데 종년이 떠나드려야지 안 그래? 이년아, 너 나가면 다신 이 집 문턱 못 넘을 줄 알아.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이 지옥 같은 문턱을 다시 넘으면 성을 갈 겁니다. 당신 아들이랑 그 잘난 효도 원 없이 하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아, 참. 내일 아침 쌀 씻는 법은 아드님한테 가르쳐 주셔야겠네요. 전 이만 퇴근합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었지만 신기하게도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는데 밤 공기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군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라는 공기를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딸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딸은 울면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엄마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을 먹지 않고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종소리도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없는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남편의 문자가 쏟아지더군요. 야, 세탁기 어떻게 돌려? 엄마 약 어디 있어? 당신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적당히 하고 들어와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여전히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문자를 보며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30년간의 가사노동 기여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이혼해서 뭐하냐? 조금만 더 참지 그랬냐?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60년은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30년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 문을 열고 나오세요. 60대?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이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제가 먹고 싶은 메뉴로
저녁을 준비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잡니다. 32년 만에 찾은 제 이름 김영숙, 이 이름으로 불리는 매 순간이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응원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을 해주세요.